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 찾아와도 제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요. 세계가 또 사랑하는 자연유산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구장님께서 제주교구장에 착자하신 게 2002년,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살아볼수록 제주 어떤 곳입니까? 뭐 자연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자연이 원래 모습대로 많이 파괴됐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고, 그래서 참 좋고요. 또 사람들이, 제주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타지에서 오면 좀 무뚝뚝하게 보이고 좀 폐쇄적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귀면 가장 속정이 깊고 정말 옛날 때 그 인간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돼서 좋은 곳입니다. 네. 또 지난해는 제주교가 특별히 4.3 70주년을 지내면서 우리한테 평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해줬기도 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 이슈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면서 보편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평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평화의 섬 제주의 교구장으로서 각별한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평화의 섬이라고 이제 이름은 2007년서부터 갖다 붙여놓기는 했는데 그냥 타이틀이고 실제로 무슨 평화를 위해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그 흔적은 사실 솔직히 별로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평화 옛날 70년 전의 4.3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많은 희생과 피가 이렇게 흘려진 땅이니까 보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피의 대가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4.3이라는 비극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다시 그런 인간 생명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평화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 신자들부터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호소해 가는 그런 해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올해 사목교서를 발표하셨고요. 뭐 지금 이제 계속 그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긴 하겠지만 올해 사목교서의 핵심 주제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가 3년 연달아서 지금 생태와 관련한 교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사목교서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태를 우리 어떤 사목 지침의 한 중심 개념으로 이렇게 잡을 때 제주가 이렇게 자꾸 망가져 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곳인데 그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왔고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앞장서서 이렇게 자연을 지키고 생태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오늘 현대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2년 동안 연속 생태에 관한 주제를 이렇게 사목교서의 테마로 잡았고, 금년 2019년도 2년 가지고 부족하고 좀 더 지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많은 분들의 염원이 있어서 이렇게 3년째 계속 생태를 이제 초점으로 놓고 우리 교구의 어떤 사목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이제 이 생태 영성을 살자 하는
그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영성이라고 하면 그 굉장히 과거에는 우리가 그 인간 중심의 영성이라고 할 때는 인간밖에 그 범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해왔는데 찬미 받으소서에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그 생태적 영성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 또 현대 그 여러 신학자들이 그 현대 신학의 그 중요한 하나의 발전 범위로서 그 인간이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지구를 인간 중심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신 그 이 지구인데 그거를 인간의 어떤 의미로 좀 욕심 때문에 그 마구잡이로 막 그 파괴하고 훼손하고 그래서 수많은 그 생물의 그 종이 사라지고 멸종되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인간 중심의 영성보다도 이렇게 그 정말로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피조물 전체를 포함하는 어떤 그 하느님의 창조의 그 뭐 크신 그 뜻을 우리가 사는 그런 영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생태를 그냥 그 인간이 어떤 생태계와 자연을 인간이 사용하는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기보다 우리 물론 그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생태와 이 환경의 질서가 무너지면 인간도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도 이 생태계는 우리의 한 부분, 우리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인간 관계 안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전체를 전 피조계를 포함하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말하자면 생태 영성이죠. 네. 지난해 대담에서도 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얘기해 주시면서 특히 제주도가 이제 물 부족 또 자동차들의 증가로 인한 공해 문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육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주도만의 또 특수한 생태에 관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바닷속 생물들의 문제라든지 뭐 플라스틱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걱정이신지.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제주도의 그 땅은 이제 자꾸 도로를 끊임없이 이렇게 확장함으로 인해서 도로 한 번 낼 때 그 나무들을 수도 없이 끊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무들을 끊어내고 이제 그 도로를 포장을 해버리면 제주의 본래 그 토양은 비가 내리면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그냥 금방 그 땅 밑으로 스며드는 그런 이게 화산토이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흡수를 잘해요. 그래서 아주 폭우가 쏟아져도 그 서울 같은 데서는 한 시간에 뭐 50mm만 쏟아져도 막 하수가 넘치고 난리 나죠. 여기는 100mm 쏟아져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땅이 이렇게 흙이 물을 금방 흡수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근래에 와가지고 자꾸 포장을 하니까 이 해변에 그 저지대에 있는 집들이 자꾸 침수가 되는 지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인재다 우리가 그러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바다 이제 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소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연 훼손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리는 그 쓰레기의 그 1인당 그 쓰레기 그 양이 배출되는 배출량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 그게 제주도민 여기 주민들만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타지에서 여기 들어온 그 여행객들이 그냥 버리는 것들 여행객들이 특히 일회용품 이런 것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 때문에 참 그 어려움이 많고 그럼 뭐 물론 제주 안에서 이렇게 하수로 내보내는 것들도 많고 이런 거를 다 충분히 우리가 쓰레기나 뭐 저 배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주변 바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들이 다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수초들이 죽어나가고 하얗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옥방문을 여러 그 본당을 해보면 해녀들이 일하시는 그 지난번에 어느 신창본당이라고 한 본당에 갔더니 거기 해녀로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돌을 세 개를 가져오셨어요. 그 요만한 거 세 개인데 본래 돌은 같은 종류의 돌인데 색깔이 전혀 달라요. 그 옛날 거는 좀 검틱틱하고 10년 후의 거는 그보다 훨씬 좀 저 회색에 가깝고 최근에 한 건 하얘요. 그게 백화 현상이 그렇게 돌멩이에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제주 바다가 지금 정말로 다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또 하느님께서 주신 정말 그 한국의 진주 같은 이런 그 제주를 망가뜨려 버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 국민들이 그 정말 찾아가고 싶은 그 제주를 상실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지금 계속 얘기는 주셨지만 교서에서 특별히 환경 파괴와 윤리적 타락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결국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다한 그 소비로 인한 이렇게 자연 자체를 존중하지 못하고 그거를 자연을 훼손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또 그게 축적이 돼 가고 있으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지구가 망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원자재가 사라지면서 또 그러면서 남는 그 쓰레기는 또 더 쌓여가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물고기 종도 자꾸 사라지고 그래서 여기
어업을 하시는 어민들도 자꾸 배를 이제 정리하고 그 어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것을 볼 때 결국 우리가 그 현대의 산업 구조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사서 더 많이 버리고 하는 이 구조를 자꾸 그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이런 것인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우리의 생존권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그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반윤리적인 그런 그 구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정말 정치인도 그렇고 제도를 만드는 그 국회도 그렇고 또 기업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정말 자기가 그 일하는 그 분야만 좁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생존권 전체를 좀 생각하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정치나 무슨 경제나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윤리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보고 정책 결정을 하고 또 그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미리 드린 질문은 아닌데요. 주교님 말씀 듣다 보니 어쨌든 아주 이 문제가 중요해서 교구 사목교사로도 3년째 계속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이제 관심 갖고 얘기하셨지만, 또 우리 가톨릭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제주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도 정부나 어쨌든 행정 시스템에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같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고는 있나요? 그 전에는 그 쓰레기 문제로 제주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우리가 협력이라고 할까, 협조도 하고 시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대화도 나누고, 또 우리가 사목위원들하고 또 이렇게 교회 내에서 어떤 사목교소 이 교육을 할 때 또 시장님 모셔다가 또 지금 제주의 그 이런 그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강의도 듣고, 또 클린하우스를 어떻게 정비하면 좋겠는가 하는 걸 또 같이 의논하면서 제주 시내 그 클린하우스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정착이 안 돼서 굉장히 그 힘들었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각 동네마다 앞장서서 그 정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지금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요일별 배출 정착이 돼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지방 행정에서 우리 천주교회 그런 그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감사하는 그런 이렇게 표현을 여러 번 해주셔서 그러고 있습니다. 또 그와 연관돼서 그 2018년 교황청에서 발표한 세계화 시대의 신칠죄종에 대해 교구민들과 함께 묵상하는 것이 올해 사목 실천 방안 중에 하나로 들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듣고. 네, 뭐 그 찬미받으소서 같은 그 교서에도 이렇게 나오는 얘기지만, 그 직접적인 환경 파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윤리적인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런 그 과학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DNA 같은 이 유전자 조작을 하는 그런 그래서 완전히 그 종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 또 뭐 마약 거래,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국민의 그 부를 이렇게 말하자면 독점해가지고 상위 뭐 몇 프로가 뭐 하위 몇십 프로 그 80%가 먹고 살 거를 다 이렇게 차지해버리는 그런 정말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 문제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불균형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항상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낙태 문제, 그리고 또 뭐 요즘 세계 여러 교회가 이것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소아성애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예. 아까 3억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언급은 해주셨는데 또 그 밖에 혹시 2019년에 교구민들이 공동체적으로 실천한 내용들, 실천해야 될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우리가 제주는 이제 육지에서 1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원전하고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멀어서 사람들 제주도민들의 관심에서 핵발전소 문제는 별로 이렇게 의식이 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말 연수를 하면서 이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핵발전소를 직접 이렇게 설계하고 또 시공하는 데 참여했던 그런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대체 신재생 에너지 핵발전을 안 하면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뭐를 할 건가. 핵발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특히 수도권의 분들이 많이 고통받고 계신데 그거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이 화력발전, 석탄을 떼서 이렇게 화력발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면 대체 에너지로 뭐를 할 것인가 해서 이제 주로 가장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관한 새로운 어떤 전망과 또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의도 듣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핵발전의 위험성과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말 치명적인 결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함께 제주도민들과 좀 공유를 해가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을 되도록 이제 받아들여서 본당에서부터 각 성당도 가능하면 태양광 발전을 좀 이렇게 금방은 다 못하더라도 서서히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해서 성당에서 쓰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이렇게 자가 발전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서 앞서 잠깐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지난해 성베드로 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도 봉헌되기도 했고요. 또 혹시 올해 교황님이 한반도를 또 북한을 방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구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주교님의 개인적인 소회를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이미 제주에서는 그동안에 북한에다가 감귤을 여러 차례 보내는 그런 일도 해왔고 한데 하여튼 거리상으로 멀긴 하지만 되도록 우리 제주도민들 신자들도 이 남북 문제에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70년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한 그 같은 동포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좀 진지하게 지금부터 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의 시청자들과 또 제주 교구민들에게 이게 평소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하는 혹시 성구를 추천해 주실 게 있는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그 17장에 당신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그 부분에서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신 그 말씀,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냥 단순히 당신 제자들이나 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교의 그 어떤 윤곽을 뛰어넘어서 하느님의 자녀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정말 그 모든 그 장애를 이렇게 극복하고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화합하고 하는 그 때가 오기를 염원하시면서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2018년 그 동계올림픽에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남북의 어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좀 더 빨리 진척이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답답함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2019년에 열심히 매일 생각날 때마다 자꾸 이렇게 화살 기도를 쏘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말 참된 그 평화는 그 정치 지도자들의 그 힘으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께서 이렇게 그 밀어주셔야 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그런 끊임없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늘로 쏘아 올리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성구를 말씀해 주셨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어서 시청자들과 교구민들에게 덕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그 이제 2018년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지지율이 그 높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28년 그 하반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려워졌지요. 근데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 이게 어느 그 대통령 어느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보면 그 한 나라를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누가 잘 못하더라도 그거를 좀 이렇게 응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상대방의 그 잘못을 탓하는 그런 그 비판과 그 어떤 판단과 이건 그렇게만 해서는 이게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한 거를 그 항의하고 질책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좀 그런 긍정적인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남이 잘못하는 걸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찾아가는 그런 그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반도의 봄이 제주에서 시작되듯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할 생태적인 삶의 원동력이 이 제주교구에서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저희도 교구장님과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